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재미로요. 재미라기보다는 연습이에요. 지금 제가 어, 이 태블릿에 잘 익숙해지지가 않아갖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능을 잘 모르니까 이제 자꾸 사용을 해야 나중에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제 좀씩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요새는 이제 국뽕이라는 유튜브가 아주 많이 유행이죠. 그래서 무슨 영국 남자라든지 또 무슨 에밀 튜브, 저도 이런 거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냥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고 한국 문화가 이제 많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죠. 요즘에는 뭐 BTS라든지 뭐 미국 한국 드라마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이제 어젠가요?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어, 됐죠.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희 나라 우리나라처럼 이 코로나도 잘 이겨냈고 경제도 잘 이렇게 잘 잘 이렇게 어, 락다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경제도 성장을 시킨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항상 컨셉이 뭐냐면, 컨셉이라기보다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머썸 코리아인가 뭐 이런 것처럼 한국이 좋은 점,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이고 한국의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항상 하죠. 저만이 느끼는 한국.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교통이 좋다, 뭐 음식이 맛있다, 또 무슨 치안이 좋다, 한강이 좋다, 무슨 온돌이 좋다, 또 한국엔 정이 많다, 음식이 뭐 반찬 문화가 좋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 말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경쟁력이라든지 한국이 좋은 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저만 생각하는 한국의 경쟁력, 한국의 왜 이렇게 한국이 오뚜기처럼 발딱발딱 일어나는지, 또 그런 거, 또 이렇게 저만 생각하는 한국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다른 저만의 시각으로 한번, 다른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다, 그것도 물론 다 좋죠. 그거 접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음, 저는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왜 좋냐면은 산이 이제 70%가 있죠. 그리고 평지가 30%가 있어서 공기가 좋고 물도 좋고, 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글쎄요, 이런 나라가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많고 엎어지면 산이죠. 그런 데가 거의 없죠. 그래서 한국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산이 많으면은 일단은 그 산소가 많겠죠. 산소가 많고, 그래서 공기가 좋고, 그다음에 산이 높으면 또 물도 좋죠. 그래서 물 걱정은 안 하고 살았죠. 이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산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먹거리가 되게 풍성해요. 음,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굶어도 우리나라는 풀 뜯어 먹고 사는 민족이죠. 풀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어, 이렇게 먹거리가 풍성해요.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삼면이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먹거리가 풍성하고 또 산에 저희 주변들 이렇게 보면은 옛날엔 잘 몰랐지만은 먹을 게 너무너무 지천이 많은 거예요. 풀 같은 것도 다 나물로 이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고 다 양리작용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산은 이렇게 작은 산은 모르지만 큰 산은 이렇게 운동하기도 좋고 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도 좋고 또 산에서 뭐 밤이라든지 도토리라든지 또 각종 버섯이라든지 또 어, 각종 나물이야 산나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급받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사람들한테 대접할 수가 있고 외국에는 조그만 반찬 하나도 이게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막 좋아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가 보면은 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산이 많아서 어, 좋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늘 이렇게 바뀌죠. 봄에는 겨울에는 겨울산도 요새는 제가 옛날엔 겨울산을 이렇게 되게 상냥하고 그랬는데 겨울산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나목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가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겨울에 눈 올 때도 너무 아름답고 봄에 새싹이 이렇게 파릇파릇 연두연두 할 때도 이쁘고 초록할 때 꽃이 이렇게 펴갖고 봄에 막 벚꽃 필 때도 너무 예쁘고 가을에 단풍 질 때도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일단 지루할 틈이 없다. 이게 이제 저희 한국의 장점인 거죠. 음, 두 번째는 사계절이 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 사계절이 뭐 어떤 그 어, 지역에 가면은 우기하고 건기만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춥기도 하고 어떤 데 너무 덥고 뭐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되게 덥고 겨울에는 되게 춥고 봄에는 또 이렇게 봄이나 가을에는 선선하고 살기 좀 좋고 봄에는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있고 한 겨울 3, 4, 5, 6까지는 되게 따뜻하면서 음, 좋죠. 아름답고 계속 꽃이 이렇게 피고 또 먹거리도 풍성하고 음, 되게 좋죠. 그리고 여름에는 되게 덥지만 또 우리나라들은 또 이게 계곡 같은 게 많아서 바다나든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고 음, 하여튼 여름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7월 한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잘 견디면은 잘 넘어가는. 옛날엔 너무 더워서 넘어가기 힘들고 요즘에 에어컨이 있죠. 그래서 무슨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든지 아무 데나 가도 에어컨 한방에 집에서도 에어컨 요즘에 이제 태양광 이제 저희도 설치해 갖고 음, 그 요금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많이 내는 게 32,000원 내봤는데
12,000원 낼 때도 있고 막. 여름에요. 에어컨 한참 틀을 때. 한 달만 잘 틀으면은 이게 또 지날만 해요. 그리고 또 뭐 그때 여름에 해수욕장이라도 간다든지 또 그땐 여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계절이 있고 사계절 내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또 늘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죠. 왜냐면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고 겨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은 추운 때가 한 10, 11, 12, 1, 2, 3, 1, 2, 11, 12, 1, 2, 3, 한, 한 5개월 정도가 추워요. 그리고 따뜻한 지역이 6, 4, 5, 6, 7, 8, 9,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7개월 정도 그래도 따뜻해요. 그래서 이제 따지면은 어, 일단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또 길죠. 길기 때문에 저장 문화도 되게 많이 있어서 김치 같은 거라든지 예, 겨울엔 또 이렇게 농사를 안 짓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 문화 이런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갖고 굉장히 먹는 그런 이렇게 문화가 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특히 저기 추운 북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여기서 잘 안 해. 바쁜 막 이런 따뜻한 지역은 바빠서 음식 해 먹기도 힘들죠. 바쁜데 언제 음식을 해 먹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히려 풍성한 지역은 바쁜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이제 좀 잘 못해 먹는 반면에 저기 추운 지방에는 뭐 냉면이라든지 냉면도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밀면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했는데 밀면 처음 먹어보고 저도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얼마 전에 두 번인가 세 번째 먹었는데 예, 밀면이라든지 옥천냉면 같은 것도 여기 경기도 옥천 가면은 그것도 특이한 맛이에요. 그다음에 무슨 함흥냉면, 평안냉면 무슨 또 밀양냉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냉면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거기는 막 그래서 북한에 가면 꽁으로 만든 무슨 옥류관 그 냉면이 되게 맛있다고 해요. 또 자전에 이 이제 시간이 많고 그러면 먹는 거를 더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랄까 진화됐다 그러나요? 개발이 많이 해야 되고 맛있는 이렇게 좀 더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하고 저희 그렇죠. 그래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음,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는 음, 지정학적 위치 이렇게 위치가 지리적 위치요. 되게 또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륙에 이렇게 대륙에 이렇게 생겼죠. 여기 북한이고 남한이죠. 그래서 이 북한하고 이제 삼팔선이 거의 있기 때문에 거의 섬처럼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 우리나라는 좀 굉장히 단합이 잘돼 있고 어, 워낙 이게 대륙에 붙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단합을 잘하죠. 그리고 왜냐면은 외부 침략을 많이 받았고 여기서도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단합이 좀 많이 위기 때 이렇게 뭉치고 이런 문화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사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이렇게 그래서 뭐 전 국민이 다 태권도를 하고 또 전 국민들이 다 음, 이렇게 전쟁 교육을 받았고 또 음, 저희 저희 고등학교 때도 교련 같은 거 받았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면 가서 머리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군대를 또 만약에 면제를 받았더라도 몇 개월은 가서 몇 주는 가서 훈련을 받죠. 총을 쏜지 안다든지 또 태권도를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다 하죠. 음, 그래서 교육열이 높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굉장히 음, 이렇게 단합되고 뭉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삼면이 바다고 그래서 해산물도 홍보하고 산도 있지만 여기 평야들도 꽤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성하죠. 그리고 이제 어,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고 해요. 않았죠. 그래서 음, 좀 방어적이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뭉쳐 있다 그럴까?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그리고 또 보면은 일본,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러시아, 북한도 있지. 그 다음에 저쪽에 강 넘어서 그 미국도 있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강대국에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통일만 되면은 통일이 되거나 여기 이렇게 길이 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 위치가 되게 좋다. 그리고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이런 거 받아들이기에 되게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것은 되게 좋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정의라는 문화라든지 단합되는 문화라든지 위기 때 이렇게 뭉치는 문화가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또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지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지는 거 싫어하시고 교육열도 높고 교육열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1등하고 기능 올림픽 같은 것도 1등하고 또 어떤 뭐 이렇게 활쏘기 같은지 이런 양궁이라든지 이런 거 꼭 1등을 하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김연아 선수 뭐 피아노 같은 사람들 되게 요즘에는 이제 되게 굉장히 BTS라든지 재능이 탤런트들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요. 많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게 어, 그만큼 교육열인 것 같아요. 교육열이 진짜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5만 원권이 뭐야? 신사임당이잖아요. 우리나라 5만 원권 좋아하죠. 신사임당은 음, 교육열이 어머니상이라 해서 이유일곱 어머니죠. 학자죠, 학자. 이 심사임당은 본인도 이렇게 시도 쓰고 또 혹은 또 그림도 잘 그리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 재능이 좀 탁월하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얼마 전에도 태권도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사람들 처음 봤죠, 사람들이.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칼군무라든지 이렇게 되게 자기 재능을 우리나라가 이제 어, 저희 때만 해도 뭐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뭐 미술을 배운다 이런 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한테 네, 난 가능했지만 요즘에는 애지간하면 2명,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많이 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 이제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뭐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이 재능이라는 게 그래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렸을 때도 보면은 텔레비 틀으면은 어, 재능 있는 저기 막 보면은 명절 때라든지 평소 때도 보면은 민요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무슨 꽹가리 같은 거, 아니 꽹가리가 아니라 그 창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창극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무슨 줄타기라든지 여러 가지 막 이게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커스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그런 거 외국도 많이 하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좀 심심하지 않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림도 되게 보면은 되게 잘 그렸고 그림도 재능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만큼 이제 그런 재능들이 많다. 보면은 흥이 좀 많은 민족이고 어떤 이제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좀 재미를 많이 옛날 이렇게 어떤 이제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좀 좋아하는 민족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이게 어느 날 우리가 어느 날 재능이 확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예, 이렇게 가지고 내려왔던 재능들이 이렇게 좀 굉장히 발전을 한 거죠. 그게 세계적인 거지 외국 거를 들여와서 우리가 세계적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재능들이 많고 타고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교육열이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교육열에 다 집집마다 목숨을 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민주화인 것 같아요. 민주화가 되기까지는 예, 그 전에 이제 동학운동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그 전에 또 무슨 망이 만서 이런 굉장히 이렇게 민족 해방하는 뭐 그런 난들이 임꺽정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위기 때 양반들이라든지 무슨 왕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지킨 게 아니라 무슨 그야말로 시골에 이렇게 있는 노비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민주화의 씨앗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민주화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진짜 휴지 한 조각 없고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몸충동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아직도 이제 뭐 우리나라 민주화가 많이 안 된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됐다. 되려고 노력하고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민주화가 되기까지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희생해서 무슨 전태일 열사라든지 무슨 이한열 열사라든지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독립운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죠.
외국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민주화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저절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 가장 민주화가 많이 된 이유는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 깨어난 사람이 예, 지도자가 있어서 선구 우리 이렇게 깨어나서 깨어난 민족들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예, 민주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좀 뭐랄까 뭔가 질서 정연하고 뭔가를 좀 외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되게 좋게 느껴지는 그리고 음,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좋은 점은 내가 볼 때는 국민성이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좋아서 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사람들이 어, 굉장히 정이 많고 또 착하고 또 똑똑하고요. 재능도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죠. 사람들을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선교사님들이 아마 와보면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눠 먹고 뭐 이러고 저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할머니들이 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그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눠 먹고 베풀고 항상 집에 초대하고 이런 이방인들 지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응? 무시하지 않고 먹여서 보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그 유교 문화일 수도 있지만 유교라 이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도 있고 유교 문화도 있고 또 일본 기독교 문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가 다 꽃을 피웠잖아요. 유교도 그렇고 이게 국교로 이렇게 거의 지정된 만큼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음, 윤리적이고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서 남의 걸 함부로 훔쳐간다든지 부모님을 윗사람을 잘 섬기고 그런 문화죠. 그래서 국민성들이 그리고 또 처음 만나면은 또 이렇게 몇 살이냐 물어봐서 또 선배는 선배대로 깍듯하게 대하고 후배는 또 후배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언니 오빠 혹은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가족처럼 지내게 되겠죠. 이 국민성들이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나라는 호칭을 부르죠. 그래서 호칭이 있죠. 그래서 더욱더 친근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이 이렇게 있, 다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못 느끼고 또 어떤 유튜브 보면은 어, 외국에서 이제 우울증을 해서 안 돼. 한국에 와서 그걸 고쳤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문화에서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문화에서 한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어,
지나가다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고, 시장 같은 데 가서도 뭐 이렇게 뭐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한국에 와갖고, 너무 잘 치유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민성이 되게 다른 나라보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한국이 이제 되게 이렇게 선진국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다면 하는 거예요. 목표가 주어지면은 해내는 문화예요. 안 되면 되게 알아. 이런 이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을 옛날에 간도에 이렇게 이주 정책 해갖고 간도를 개간하고 사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 하와이 가서 또 뭐 개간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무슨 멕시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아프리카, 지금도 아마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원을 해갖고 거기 가서 뭐 감자라든지 또 무슨 우물도 파고 이렇게 하고 외국 사람 선교사 많이 갔죠. 어디를 갖다 놔도 살아요. 그리고 어디를 갖다 놔도 그, 그 이겨내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처음부터 외국에 살았으면 그렇게 못 사는데,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아니 외국 사람들은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그 농사 짓고 다 해서 그냥 되게 사하라 사막 같은 데도 가다 놓으면 아마 금수강산으로 만들어 놓을걸요. 다 이렇게 뭉쳐갖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지금 우리나라가 황사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몽고에 뭐 이렇게 그 사막에다가 나무도 심어놓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우리한테 준다면 아마 싹 이렇게 나무로 해놓을 거예요. 금수강산으로 만들어 놓을 텐데. 네. 그래서 한다면 하는 문화, 해내는 문화, 어떻게든지 방법을 해서 또 뭉쳐서, 그러니까 약간 그 개미라든지 무슨 벌꿀이라든지 이런 거 꿀벌처럼 딱 뭉쳐서 뭔가를 해내는 민족성을 가졌어요. 해내는 거. 이게 우리나라를 빨리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시켜 놓았던 것 같아요. 저도 완전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살면 외국이랑 우리나라의 굉장히 이제 그 차이가 많이 났었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는데, 문화적으로도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는 외국도 많이 가고 싶고 막 외국 가서 많이 배우고 싶지만, 요새는 그런 마음도, 코로나 때 딱 지나고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몇 번 외국 가봐도 일단 음식이 안 맞아요. 뭐 외국 가면은 무슨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뭐 열대 과일 먹는 재미가 좀 있긴 하지만은 또 볼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음식이 입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좀 칼칼한 음식이죠. 개운하게, 느끼한 거 먹고 개운하게 다 해주는 문화인데, 거기 가면은 막 다 돈 내고 사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짜증나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한담은 한능 문화다. 음식 같은 것도 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고, 음, 뭐 인터넷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세계 그런 것들을 아주 롤모델처럼 도시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뭐 어디든지 배달도 되고 뭐도 너무너무 편리해졌어요. 너무너무 편리해지고 또 화장실 가면은 우리 어렸을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어디 가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고, 예, 잘해놓고 지방 같은 데 가도 되게 다 잘해놓고 너무너무 옛날에는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되게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여러 사람들 쓰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나라가 발전되고 그러니까 되게 깨끗하게 해놨고 다 산이 많고 그러니까 되게 어디 가든지 다 아름답고 꽃도 많고 또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배우려고 오기도 하고 또 여행도 많이 오고 우리나라를 연구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왜냐하면 선진국 되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GDP로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이렇게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좀 왜냐면 아직도 이렇게 다른 데는 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뭐 옛날에도 보면은 어,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들이 막 모여갖고 응? 학생들 사이치 뭐 해갖고는 막 나무도 심고 막 꽃길도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막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우물도 파고 뭐도 하고 나무도 산에 막 다 심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족들이 거의 그때 뭐 돈을 받았나요? 뭐 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나라의 그 일이니까 다 한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세계 이런 어떤 어, 또 문화라든지 안전한다든지 또 음, 정이 있다든지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었는데 깨어났는데 한국이다. 그럼 그 천국이다. 자기 딴에는 천국이라고 느낀대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점은 종교 아까 말한 대로 종교가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기독교가 다 꽃피운 나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세 종교가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하고, 네, 각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아니,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유교 같은 경우도 뭐 문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읽었죠. 무슨 공부하다 보면 읽을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됐는데, 불교도 이렇게 요즘에 좀 공부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많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다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이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심성이 예, 곱고 또 반듯하고 신사적이고 윤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꾸짖기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무슨 소크라테스 철인 정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철인 이렇게 철자가 철인이 뭐 철학 철학이라는 게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뭐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러지만은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기 밑바탕이 사람들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선악 구분이 딱 명확해요. 위아래가 있고 질서가 있죠. 이렇게 질서가. 예.
근데 다른 종교는, 다른 중동 같은 데는 뭐 시아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전쟁하고, 종교 때문에 서로 전쟁하고 찔러 죽이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세계 종교가 교묘하게 서로 싸우기도 가끔 하지만은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공존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그 세계의 교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또 음,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누가 선교사가 이렇게 전파된 종교가 아니라 본인 이렇게 자체 발생한 거예요. 외국에서 천주실인가 그 책을 읽고 천주교가 이렇게 만들어서 정약용 형제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렇게 천주교가 자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어, 의식이 높죠. 의식이 높고, 음, 그리고 전 국민이 평균 고등학생 이상은 다 나왔죠. 문맹도 거의 없죠. 옛날에 노인네들 문맹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6, 70대는 거의 문맹 없을걸요. 거의 이제 할머니들도 70대까지는 다 배우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난독증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배우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문맹률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요. 종교가 우리나라를 음,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시키게끔, 이렇게 사람들이 가격해지지 않고 또 뭉치게 하고 질서 있게끔 하고, 좀 이렇게 예의 있게 하고, 격식을 좀 있어서 그렇지만은 격식 있게 하고, 좀 고급지게 한다랄까 사람들을. 그래서 이렇게 남의 거를 막 있어도 훔쳐가지 않고 막 이런 문화가 이렇게 돼서 돼진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보면은, 또 보면은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뭐 이 북한이 있으면, 북한을 보면은, 남한이 있으면은, 이 남한도 문제 저기지만 이 북한을 보면은 음, 얘는 이제 전체주의죠. 완전히 또 뭐 발성을 해도, 노래도 하면 똑같이 하고, 뭐 이렇게 뭐 보면은 병사들도 탁탁탁탁 하고 있고, 뭐 굉장히 또 놀라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애들도 뭐 조그만 애들이 막, 전 세계에 이런 사회가 없죠. 우리나라 같은 민족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마지막 남은 공산주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음, 완전히 무슨 종교 집단 같죠? 광신도. 그래서 뭐 김일성의 신이고 막 우상이고 막 이러니까 광신도 집단 같아. 우리나라는 이 유교, 불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 무슨 사이비 종교도 많아요. 무슨 뭐 사이비 종교 엄청 많아요. 그래도 사이비 종교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 민족성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종교적인 이 민족성이. 이런 나라가 진짜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죠. 있지만 이 나라가 전체, 이 북한이란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똘똘 뭉쳐서 완전히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데, 음, 무슨 개미들 집단 생활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죠. 음, 이 어떻게 보면 안 됐기도 했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런 집단을 딱 이렇게 몇십 년 동안에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죠. 우리나라의 독특한 음, 민족성이 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어떤 또 연구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하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남들은 부럽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속으로 골마 터지고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고. 왜냐하면 되게 굉장히, 남한은 완전히 이 경쟁 사회고 치열한, 북한은 독재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렇게 세뇌당하고 있는 거죠. 세뇌당해서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많이 세뇌당하고 있고, 음, 와서 보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정이 있고 사람들이 좋지만은, 우리들 정작 우리는 그걸 좋게 못 누리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난백 문제가 해결을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러고 있고, 예, 굉장히 남한도 어, 호남하고 영남하고 뭐 이렇게 충청도권 뭐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고, 이런 반목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안 좋은 거긴 하지만은, 음, 이게 종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이제 뭐 있지만은, 좋게 보면은 이런 이제 이런 좋은 점만 오늘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게 보면은 참 잘 따르고 잘 세뇌 당한다. 그래서 잘 한다. 아니, 개미들 보면은, 예? 저도 조금 이제 개미에 대해서 국민들 왜 저렇게 살까 이제 궁금해갖고 조금 알아봤는데, 개미는 일개미가 있고 또 뭐, 음? 또 수개미, 일개미들은 보통 암개미래요. 여왕개미가 있고 수개미가 있는데, 병정개미나 뭐 이런 거겠죠. 이 이제 여왕개미만 알을 낳을 수가 있대요. 이제 나머지들은 다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왕개미가 낳은 알을 키고, 수개미들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이 일개미들은 왜 자기도 알을 낳고 싶을 텐데, 여왕개미에게 알을 낳고 자기가 여왕개미 알을, 그러니까 여왕개미하고 일개미들은 여왕개미가 낳은 또 알이기 때문에, 딸이죠, 딸 아들이죠. 여왕개미들 다 암컷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직 사회가 되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들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죠. 저희 나라 같이 단일 민족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어, 뭐 우리나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음,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지만은 좋은 점, 제가 앞에 뭔 얘기를 했는지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자원이 많이 없어서 산이 많고 그리고 자원이 많이 없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음,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노동 뭐 교육 말고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무엇보다 이 제일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는 컴퓨터 이 이제 IT 문화가 이제 받아들여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를 급상승하게 만든 거죠. 다른 나라들이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이 민족성하고 IT를 싹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딱 깔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하자 하면 해갖고 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딱 이렇게 급상승할 수가 있었던 거죠. IT가 없었으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앞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1등이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뭐 GDP는 모르겠지만은 살기 좋은 나라를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황사만 없고 미세먼지만 없으면 진짜 살기 좋은 나라요. 다 여행 이민 갔던 분들도 돌아오고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의료비라든지 너무 싸고 좋고 저도 얼마 전까지 외국 가서 살고 싶었지만은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겨울도 너무 좋아졌고 이제 살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IT가 인터넷이 집에도 이제 뭐 굳이 안 나가도 인터넷으로 다 만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다른 가상 세계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할 일이 되게 많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IT가 사람들의 삶과 짐을 다 변화시켰고 여기 혁명이라고 하죠. 이 휴대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빨리 발전을 시킨 것 같아요. IT와 또 이게 도시가 접목된 그래서 어, 버스도 딱 보면은 어디 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일을 빨리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금방 꺼질 것 같아서요. 이게 녹화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마치고 만약에 대학 추가되는 거 있으면은 또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